여러분은 간호사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을의 친절하고 상냥한 여성의 이미지를 생각하기가 쉬울 텐데요. 의사들도 다 남자, 여자 상관없이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간호사라고 해서 그게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업에 남녀가 따로 있을 순 없지만 오랜 세월 여성의 영역처럼 여겨져 왔던 간호사의 세계. 그 고정관념을 깨는 남자 간호사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자가 간호학과 간다는 게 되게 신선했어요. 그 여자 집단이라는 곳에 과연 남자가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있었지만 근데 조금 도전하고 싶긴 했었어요. 처음 1, 2년은 어색해도요. 이번 하고 이렇게 선생님들 보다 보면은 남자 간호사는 당연하게 생각하실 날이 금방 올 것 같아요. 우리 의료 현장의 풍경을 바꾸고 있는 남자 간호사들. 그들의 숨가쁜 낮과 밤을 함께했습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입니다. 24시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응급실. 어디선가 몸이 불편한 환자가 다급히 실려오고 의료진들이 바빠집니다. 의뢰 병원에서 남자 의료진을 만나면 의사겠거니 생각하기 쉽지만 이분들의 직업은 따로 있습니다. 간호사분이신 거죠? 네, 간호사입니다. 몇 분이세요, 남자분은? 응급실에 총 9명 있습니다. 남자 간호사는 아무래도 지금 많아져갖고 전국에 10,000명가량 되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일반 간호사, 여자 간호사에 비해서는 소수이기 때문에 대학병원급이나 이제 큰 의료기관 안에 가지 않으시면은 만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 병원 전체 간호사 약 3,000명 중에 남자는 90여 명. 그러니까 남자 간호사는 아직 3% 정도에 불과한 소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유빈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디를 가나 눈에 띄고 작은 실수만 있어도 더 도드라진다고 하는군요.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한번 혼나면은 살벌하게 혼납니다. 아 진짜 군대에서보다 더 오히려 심하게 혼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대형 병원에서 남자 간호사들은 주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우선 배치된다고 합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소위 체력이 요구되는 힘든 곳들이죠. 정진님, 지금부터 가래 뺄 건데 잘 따라 주셔야지 금방 끝나요. 입 안에 가래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또 폐렴도 걸리고 더 안 좋아요. 알겠죠? 좀 더 크게.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네요. 해보세요. 종종 있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여간 당혹스럽지 않습니다. 약간 오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안 돼요, 저 사람. 그렇죠. 근데 스토퍼 싸이 안 보고 왔죠. 뭐 어쩔 수 없죠. 그런 거 다 환자분 상태 안 좋은 거 알고 그리고 환자분이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또 해드릴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얼마나 되신 거예요? 간호사 된 지는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요? 네. 2년 되시고 중환자실 근무는 6개월 됐죠. 6개월 되신 거고. 네. 힘든 줄 알면서도 중환자실 근무를 지원했다는 현종 씨. 주변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 있다는데요. 왜 굳이 간호사를 택했냐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할머님께서 병원에 이제 오래 계셨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치료해 주시던 간호사 선생님 계셨는데 막 새벽에도 항상 밝게 계시고 할머님이 뭐 조금 힘들어하면 저희가 이제 새벽인데도 부탁을 하면 항상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고 했던 점이 저는 너무 인상 깊었고 또
저희 할머니였어가지고 되게 감사했죠.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그래가지고 이 직업도 참 멋있는 직업 같다. 그래가지고 좀 간호사 길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남자 간호사가 등장한 것은 1962년. 이후 남자 간호사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별이 다를 뿐 간호사로 하는 일은 남녀가 구분 없이 똑같습니다. 중환자실이라는 것 자체가 환자 상태가 중하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진짜로 그 병동이라든지 그런 데보다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환자 상태가 즉각적으로 변하는 거에 따라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바로 옆에서 진짜 침대 바로 옆에 항상 있잖아요. 강호중 씨 확인 한번 해볼게요. 어이쿠, 이게 무슨 소린가요? 저기 침대를 안 걸어놔. 못하겠어요? 환자분이 침대를 발로 차셨대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신경들 쪽이니까 환자분을 진정시키는 거에 대해서 그런 약물을 잘 안 쓰거든요. 잠시만 다른 곳에 눈을 돌려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중환자실. 환자분들이 이제 보통은 그 깨끗하신 정신이 아니시니까 괴력이 그때는 진짜 나고요. 남녀노소 불문하시고 막 끊어먹고 탈출하시고. 아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자 간호사분들의 힘이 힘들죠. 진짜 힘들어요. 그때 진짜 남자 한 명 딱 있으면 좋죠. 어떻게 보면 지금 한재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남자 힘은 일단 도움이. 여자 간호사들 중심의 중환자실에서 남자 간호사의 존재가 특별히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리 좀 바꿔드릴게요. 장시간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의 자세를 바꿔주는 시간. 아무래도 남자 간호사들이 투입되면서 일이 수월해진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환자 자세를 바꾼 후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는 환자들. 좀 무서워요. 네? 무서워요. 뭐가요? 환자 상태 안 좋아지면 무섭다고. 사실 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자각을 못했었는데 제가 실제로 일을 하고 환자 옆에 있다 보니까 내가 진짜 잘못 보고 제대로 환자 상태를 보지 않으면 환자가 진짜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1년차 새내기 간호사인 한샘 씨는 노심초사 환자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네? 다행이에요. 그 환자 지금 상태가 괜찮았어요. 원래 이분이 그 포지션 체인지를 한 다음에 원래 좀 약간 떨어진 그 양상이 좀 보인다고 하긴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뭐 다시 괜찮으시네요. 솔직히 쉽지 않은 직업이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서 이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라는 그런 자부심은 좀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 자부심만큼 부담감이 좀 큰 것 같아요. 오늘 일하신 지 몇 시간 지났나요? 체감이요? 아니면은? 체감으로는? 체감이요? 체감으로는 진짜 한 1시간 지난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진짜 제가 해야 될 일은 이만큼 있는데 막 그 일을 바쁘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진짜 금방 가요. 밤 10시 일반 병동 간호사들의 기나긴 밤이 시작됐습니다. 했었는데 그때도 좀 약간 밀려나갔어요. 환자는 물론이고 환자 보호자까지 직접 부딪혀야 하는 병동. 이런 병동에까지 남자 간호사들이 배치되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해도 금식하셔야 새벽에 네. CT 찍으세요? 12시 안 것도 안 먹다.
네, 주사 넣어볼게요. 괜찮아요? 시원하네. 네, 아프진 않아요. 네. 주사 잘 들어가 있네요. 네. 할아버님, 네. 간호사인지 알고 계셨어요? 나뭐 가만 있으라 나못 주는 거 같던가 좀 늦게 잘 모르고.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간호사인지 모르셨대요, 할아버님. 뭘요? 저요? 간호사인지 저 간호사인지 모르셨어요? 예? 간호사인지 모르셨어요? 아유 알았지. 이거 왔어. 이렇다니까요. 아직은 남자 간호사가 조금 낯선 환자들. 이런 반응이 새삼스럽진 않다는군요. 신급 때는 이제 맨 처음 가서 막 환자분들 뭐 혈압 재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간호를 해도 맨 처음에 제가 간호사인 줄 모르고 의사인가 인턴인가 뭐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한참 뭐 이렇게 다 했는데 한두 시간 지나서 왜 우리 방은 간호사가 안 들어오냐고 남자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남자 간호사분들이 여기 계신 거예요? 한 2년 정도 전부터는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계속 특수 파트에만 뭐 중환자실, 응급실 이런 데만 있었는데 이렇게 병동에 퍼지게 된 거는 이 친구가 너 4년 차지? 4년 차니까 3년 전부터 해가지고 남자 간호사. 저 때부터 거의. 그지. 거의 저 때부터. 얘 나중에 수선생님 될 것 같아요. 진짜요? 목표. 환자 보호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너무 예쁘다네. 너무 이쁘다. 최고다 최고. 우리 쌤 최고. 많이 친하신가 봐요? 네? 많이 친하신가 우리 쌤들 봐요? 다 좋아. 아, 그래요? 네. 우리 172 명동 쌤들 최고. 최고 진짜 최고. 근데 남자분이 간호사분이잖아요. 네. 어머니 어떠셨어요? 처음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저는 남자 쌤 참 좋아해요. 저희 애기도 저희 그 작은 애도 지금 간호학과 지금 1학년이거든요. 올해 대학 입학했어요. 했는데 쌤들이 남자 간호사 쌤들이 최고. 너무너무 멋있고 남자 쌤들이 꼭 필요한 직업이다 보니까 꼭 있어야 되는 직업이에요. 인기가 좋으시네요. 네. 그런 거. 의외였어요. 저는 좀 네? 많이 꺼려하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남자라서. 처음엔 좀 신규 때는 저 남자 간호사 싫다고 제가 어사인으로 들어가면 거부하시는 분 되게 많으셨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일을 못해서 그랬나 봐요. 근데 가서 말도 잘 하고 좀 친절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좀 많이 잘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간호사는 곧 여자라는 등식. 그 오랜 관념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응급실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많이 졸리시나 봐요? 어제 잠 못 주무셨어요? 어제 저녁 6시에 잤습니다. 6시에 주무셨는데 몇 시간 주무신 거예요? 아침부터 환자가 줄을 잇습니다. 예전에 비하면야 남자 간호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자연스러워졌죠. 그래도 여전히 여자 간호사를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표정부터 달라지는데요. 여자 간호사분이 오시니까 막 웃으시는데? 여자 간호사니까 딸 같으니까 그래서 그러시지. 원래 간호사는 여자는 남자도 있어야지. 나도 요즘 생겨야지. 간호사가 된 후 응급실 근무만 5년째라는 김영찬 씨. 간호대 시절 실습을 할 때부터 응급실에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병동에서 친절하게 간호하는 것도 참 괜찮긴 한데 남자로서 약간 이렇게 최전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있죠. 네. 그런 느낌 좀 동경했던 것 같아요. 의료 현장의 최전방에서 위급한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응급실. 그만큼 보람도 크지만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탓이죠. 될 수 있으면 그냥 중립적으로 생각하고 일하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안 되면 여기서 일하기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좀 냉정해져야 할 상황이에요. 냉정하고 환자를 좀 차갑게 바라볼 수도 있는 시선을 가져야 너무 감정이 흔들리면 사실 일을 하기 힘들거든요. 일에 쫓기다 보면 식사를 거르는 일은 다반사. 영찬 씨가 늦은 아침을 해결합니다. 원래 공대를 다녔다는 영찬 씨. 뒤늦게 간호사의 꿈을 안고 다시 공부를 한 경우입니다. 제 동생이 남자 간호사거든요. 동생분도 간호사세요? 제 동생 와이프도 간호사예요. 이거 간호사 가족이시네. 그렇죠. 저는 가까이서 동생이 하는 걸 보니까 아 이게 남자가 할 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보면서 들었어요. 자연스럽게. 조금 더 고민 안 하셨어요? 오히려 고민은 부모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나 남동생이 간호대 갔는데 여기 형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남자들이 다 간호사 된다고 하니까 고민을 하신 거죠. 좀 워낙에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부모님은 이제 고민하셨죠. 응급실에 위급한 환자가 들어온 모양입니다. 수술실로 옮길 틈도 없이 그 자리에서 응급시술이 진행됩니다. 경험 많은 간호사들도 대처하기 쉽지 않은 상황. 다행히 수술은 잘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또 한 고비를 넘깁니다. 처음 봤어요, 저 시술을. 우리 왜 이렇게 충격이셨어요?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3년차 간호사라는 원석 씨. 응급수술 때 침착하게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쉽지 않은데 다른 간호사분들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처럼. 전보다 좀 상태는 어떤가요? 상태요. 쉽게 말하면 급한 불은 껐다고 할까요? 근데 검사해봐야죠, 저희도. 저 아저씨 이 아저씨 집 안 찍어요. 진짜 저 아저씨 아니 제일 40분 다른 사람 말 시키면 저 아저씨가 최고야. 다른 사람 말 시키면 막 짜증내고 기다리라는데 저희는 그래도 말답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고 막 그러는. 난 선생님인 줄 알았어. 의사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간호사인 줄 몰랐어. 근데 이제 간호사라는 걸 알고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어머 그렇구나. 저렇게 싹싹할 수가 있을까요? 맞아, 훨씬 좋았어요. 하여튼간에 나한테는 오늘 여기 와서 내가 이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최고인 것 같고 너무 친절하고 좋으신 분 같아요. 원석이 보러 가는구나. 오후 2시 근무 교대 시간입니다. 여보, 네 여기 있어.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간호사들은 남자 간호사의 등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요. 든든해요. 많이 든든하고 예.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꼼꼼하고 섬세해요. 더 친절하고 우리 여자 간호사들보다도 더 친절하고 더 따뜻하고. 오늘 그 어느 할머니도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원석 선생님. 예. 이원석 선생님이 굉장히 막 친절하다고. 예. 할머니가 막 카메라 저를 막 부르시더라고. 학원에서. 원석 씨 오늘 점수 많이 따시네요. 병원에서
24시간 환자와 함께 있는 사람은 사실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입니다. 네, 이제 라운딩 가려고. 몇 분이나 보세요, 환자? 저희는 다인실 2개라 10명 환자분 봐요. 남다른 책임감과 전문성, 거기에 친절함까지 필요한 일. 여자 간호사 못지않게 상냥하고 꼼꼼한 이희균 간호사는 병동에서 인기 만점입니다. 우리 쌤은 더 젊었어서 이물과 한물 묶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친절하신지 모릅니다. 환자분들이 너무 감사히 생각한다. 우리 남자 간호사님들 덕분에. 너무 그러지 마세요. 맞다 이거. 그건 인정한다 이거. 저한테 정신이 나오는데. 아직 장가갈 때 멀었다. 일단 28인데 남도 집 살고 뭐 33은 돼야 된다. 왜 장가 보내시게요? 딸 있으면 정신하고 싶은데 딸이 유독 안 계신다. 아들만 둘이 있고. 환자분들하고 많이 친하신 것 같아요. 네, 계속 맨날 일할 때 뵈니까 자꾸 친해지더라고요. 오래되셨어요? 일하신 지? 아니요, 이제 만 1년 됐어요. 올해로 1년 차예요. 이번 달로.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면서 주변의 시선이나 편견은 의식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뭐 딱히 남자 간호사라고 해서 그걸 왜 했냐 뭐 그런 식의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냥 그러냐고. 그냥 걔네들도 만약에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간호학과로 가는 애들도 꽤 많고 해서 뭐 큰 편견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일선 현장의 남자 간호사는 아직 3% 내외지만 전국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남학생 비율은 15%까지 늘어났습니다. 변화된 게 있는지를 적어서. 여긴 지금 뭐 하는 팀이에요? 여기요? 네. 이제 영양 조절 배설 영역의 간호 문제를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실습을 하고 있거든요. 현장 실습 중인 간호대 3학년 학생들. 이 남학생은 다른 동기들보다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이네요. 직장 5년 다니다가요. 회사 다니다가 회사 그만두고 저희 아내가 해도 된다고 허락을 해줘서 그래서 간호사 하겠다고 해갖고 왔고요. 원래 간호사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게 됐어요. 원래 보험회사에서 손해사 정사로 근무했었거든요. 그래갖고 보상일 하다가요. 이제 간호사 하겠다고 대리 때 그만두고 나왔어요. 간호대에 다니는 남학생들 중엔 중윤 씨처럼 이미 사회생활을 경험했다가 진로를 바꿔 다시 공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대, 간호사가 안정적인 전문직으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이라는군요. 일단 열심히 학교를 다녀서 국시를 패스를 해야 되고요. 국시 패스해서 면허증을 받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나이가 많아서 채용이 안 될까 봐 꼭 채용을 해서 꼭 취직을 할 수 있는 그게 좀 단기적인 목표고요. 나중에는 그런 해외 재난 지역이나 이런 데서 그런 구호와 관련된 간호 활동을 하고 싶은 게 최종적인 목표예요. 현재 10,000명 수준인 우리나라 남자 간호사. 이제 곧 20,000명 시대가 머지않았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남자 간호사들이 꽤 많이 있고 한 뭐 20% 정도까지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 임상 같은 경우는 간호사들의 어떤 입지도 되게 더 높고 우리나라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남자 간호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좋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바이탈 TID 괜찮으시고 어제 만난 172병동 박우영 간호사. 좋은 소식이라도 있는 걸까요? 표정이 밝습니다. 원래 400씩 받았는데 어제 나이트 할 때 되게 안 좋으시던 분이 한 분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맥박이 너무 뭐 분당 150회까지 뛰고 막 그러셔가지고 아직 환자분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인계를 받으면서 좀 환자분 컨디션 괜찮아졌다는 걸 들으니까 좀 마음이 좀 편하긴 하죠.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게 꼭 내 탓인 것만 같아 내내 마음이 무겁다는 우영 씨. 다행히 환자가 편안해 보입니다. 괜찮으신 것 같아요. 마음이 좀 편하네요. 맨 처음에 어제는 숨 쉬는 걸 되게 힘들어하셨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산소를 그래서 해드렸거든요. 지금은 좀 숨 쉬는 게 좀 편하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오늘 밤도 마냥 조용히 지나가진 않을 모양입니다. MRI 찍고 제가 이거 엑스레이 찍는 걸로 신청을 할게요. 아 진짜 172병동인데요. 선생님 죄송한데 저 아까 이경원님이라고 엑스레이 아까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두 개 다 보시죠. 가는 게 맞아? 네, 가는 게 맞는데 따로 신청 두 개 동시에. 검사가 이제 엑스레이도 있고 MRI도 있고 한데 이제 두 개를 동시에 신청을 해가지고 이거. 아이고. 다른 간호사의 실수로 환자 검사 일정이 꼬여버린 상황. 우영 씨 머릿속이 까매집니다. 안 났어요. 진짜요? 이거 검사를 진행 못하게 돼서 일단 환자분 하고 싶은 말씀 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날은 이렇게 웃고 넘겨야 되는 거예요? 네? 좀 묻어내야 되는 것 같아요. 감정 워낙 감정 노동이 좀 심한 일이라 그냥 좀 예민하신 분들이 더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차라리 좀 그래서 좀 약간 감정이 묻어야 좀 오래오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때때로 찬바람도 맞고 파도도 넘으면서 한 사람의 간호사로 성숙해가는 거겠죠. 그 사람이 간호를 되게 잘해줘서 이렇게 좋게 태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려면은 좀 일단 기본적으로 좀 따뜻해야 되고 그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따뜻함을 전에 그 환자분이 전에 받을 수 있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뭐 간호 전문적인 지식이나 뭐 스킬이나 뭐 전반적인 간호가 완벽해야 그런 따뜻함이 전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실력이 안 되면은 제가 아무리 뭐 마음이 따뜻하다고 해도 그런 게 전달이 안 되는 거니까. 가슴은 따뜻하게, 하지만 머리는 차갑게. 남자 간호사가 아닌 좋은 간호사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늘 웃음이 떠나지 않는 응급실 간호사 친절한 원석 씨. 오늘도 치열한 생로병사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도 뭐 아픈 사람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하자 이런 느낌? 아직 잠이 덜 깨신 것 같아? 아, 잠 다 깼어요. 눈이 안 떠서. 눈이 아파서. 제가 원래 눈이 좀 안 좋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 응급실은 어쩐 일인지 좀 여유로워 보입니다. 어제와는 다른 굉장히 지금 한산하네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요? 그 한산하다 이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요?
절대 금기어입니다. 아, 응급실이 금기어라고요? 네. 지금 또 앰뷸런스가 올지 몰라요. 설마 그 말 때문은 아니겠죠? 이쪽 예진실이야? 기다렸다는 듯 환자가 들어옵니다. 세균이 많이 감염됐다. 간호사들이 서둘러 환자 맞을 준비를 합니다. 응급실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새로운 환자, 새로운 상황입니다. 이쪽도 만세해봐. 여기도 만세해봐. 이제 중환자구역 들어오신 환자분인데 의식이 손실돼가지고 들어오신 분이시고요. 의사 선생님 먼저 환자분 좀 보고 옷 갈아입히고 처치할 거고요. 자세한 건 검사해봐야 알죠. 이 트레이를 빼셔갖고 말하는 거는 어제 응급실에서 긴급 수술을 받은 환자 보호자시군요. 혈압이랑 좀 안정은 좀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환자 상태가 좋아져서 일반 병동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어제 오늘 아침 면회 하셨어요? 친절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닙니다. 올라가셔가지고 환자 만나시고 궁금하신 많이 물어보세요. 올라가세요. 보람 느끼는 건 사실 뭐 환자분들이 물론 아프신 와중에도 뭐 힘드실 때 뭐 인상 쓰고 그럴 수 있는데 뭐 그래도 뭐 해줘도 고맙다, 뭐 치료해줘도 고맙다, 선생님 덕에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고맙죠. 저도 힘나고. 응급실에도 학생들이 실습을 나왔군요. 조금 더 밑으로. 맞아, 그쯤에 누르면서 빼면서 살짝 빼면 피 나올 거야. 아마. 그런데 이거 피가 너무 나는 거 아닌가요? 잘했어요. 아니 지금 진짜 바늘 찌르신 거예요? 네, 진짜 반을 했는데 학생이 너무 잘해가지고 더 가르칠게요. 피 뽑는 거 어떻게 처음 해보셨어요? 아니요, 동기들한테는 많이 해봤는데. 아, 동기들끼리서도 케이스 많이 못 봤으니까 술기라도 한번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했는데 피가 줄줄 났어요. 너무 아픈 손이 마비가 오는 것 같네요. 오늘 저는 왼팔을 못 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는 환자분들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간호사들의 꿈나무니까 저희 같은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자 실습생이 와도 이렇게 더더욱 남자 실습생은 오지 마세요. 남자 간호사의 영역은 과거엔 상상할 수 없었던 곳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미숙아 등 특별한 치료와 보살핌이 필요한 아기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남자 간호사를 만나게 될 거라곤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로 2년 차에 접어든 임희문 간호사. 여자 간호사 선생님만 있을 줄 알았는데 특이하네요. 저도 지원을 했는데요. 저밖에 없었더라고요. 약간 아기들, 그러니까 어린이 병원 자체를 잘 안 오려고 하거든요. 보호자라든가 이런 걸 대하기도 힘들고 해서. 채 3kg이 나가지 않는 가녀린 생명들. 어느 곳이나 그렇겠지만 신생아 집중치료실 간호사들에겐 특히 차분함과 섬세함이 요구됩니다. 젖병을 물리자 이내 울음을 멈추는 아기. 보통 배고파서 울거나 아니면 뭐 기저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는 거여서요. 능숙하게 아기를 돌보는 희균 씨는 60명이 넘는 이곳 간호사들 중 유일한 남자입니다. 하루 2번 아기들이 엄마 품에 안기는 시간이죠. 초보 엄마가 영 불안해 보였던 걸까요? 희균 씨가 상냥하게 설명을 합니다.
아기는 아직 목을 못 가나요, 어머님? 네, 잡았어요. 네, 그래서 항상 잡을 때 목이랑 이렇게 등이랑 이렇게 같이 고정이 되도록 잡아야 되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제 손이 내려가면 그냥 목이 뒤로 팍 쳐져버려요. 그러면 목이 또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아기가 막 꾸물꾸물하죠. 엄마들이 깜짝 놀랄만 하죠. 애기 만지는 손길이 어떤 것 같으세요? 저보다 섬세하네요. 어제 밤 새벽부터 보호자들과의 대화도 자연스럽습니다. 아마 수선을 많이 볼 거거든요. 애기 요거는 황달 치료하는 거여가지고 애기 눈, 안대 이렇게 씌워주고 비치니까요. 씌워줘서 이제 광선 치료하고. 특별히 눈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아기를 떼어놓고 얼마나 애를 태웠을까요? 이렇게 눈으로 보고 설명을 들으니 마음이 놓입니다. 전에는 좀 마음이 좀 그랬는데 오히려 남자분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믿음이 좀 더 가더라고요. 네. 편하게 또 물어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기가 입원을 하면은요, 어머님은 못 오세요. 왜냐면 아기 분만을 하셔가지고 처음엔 아버님이랑 아기랑 같이 오는 거거든요. 그럼 오히려 남자인 제가 더 편하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그냥 아기에 대한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성껏 얘기만 하면 특별히 뭐 남자라서 뭐 힘든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간호사여서 힘들 뿐 남자라서 더 힘들 거란 생각은 편견인지도 모릅니다. 동기나 선배님들은 안 계세요? 다 제 선배님이시고 저 친구가 아까 동기였고요. 이 병원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남자 간호사.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어땠을까요? 처음에 왔을 때 남자가 있으면 되게 신기했고요. 잘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하다가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좀 계속 봤다가 힘들다고 도망갔다 왔거든요. 왜 도망가셨어요? 아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처음에 무섭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섭다고 그 무서운 게 진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기를 만지는 것 자체가. 그래서 좀 안 맞나 싶어가지고. 처음부터 쉬웠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하죠. 버티고 견디다 보니 차츰차츰 이 세계에 녹아들더랍니다. 사실 어디든 간호사들은 다 힘들거든요. 근데 막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가도 애기들이 한 번 그냥 웃어주면 걔네는 의미 없이 웃은 거라도 기분이 진짜 좋아지거든요. 그런 조그만한 사소한 거에 그런 거에 아마. 이토록 경이로운 생명들과 함께 미스터 나이팅게일 희문 씨도 성장해 갑니다. 이곳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언뜻 수술실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 여기는 이제 부정맥 시술실이고요. 그 환자분들의 이제 심장이 뭐 두근두근 하신다거나 아니면 빨리 뛴다거나 느리게 뛰는 환자분한테 이제 시술적으로 치료를 하는 곳이고요. 위험한 수술은 아니지만 심장을 다루는 일인 만큼 긴장의 연속입니다. 간호사는 심장이 전해주는 신호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환자가 뭐 혈압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심장이 빨리 뛴다거나 늦게 뛴다거나 이럴 때 안쪽에 있는 이제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뭔가 좀 환자 상태가 변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노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모니터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혈관 검사실은 여자보다 남자 간호사가 많은 조금은 특별한 공간입니다. 무거운 특수 장비를 다루고 응급 상황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죠. 좀 늦게 끝난 거예요, 오늘? 생각보다 늦게 끝난 건 아니고 이제 치료가 잘 끝났죠. 전문 분야인 만큼 간호사들도 공부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계속 새로운 시술법이 개발되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을 게을리해도 도태되기 쉽다는군요. 저 때는 더 이제
제가 200명 중에 딱 남자가 2명이었거든요. 근데 입사하실 때요? 네, 입사할 때 200명 중에 2명이었고 그 중에 한 명은 3개월 만에 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 한 명이죠.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했는데 사실 실력이 있어야지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입에 막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시간을 쪼개 지난해부턴 대학원 공부도 시작했고요. 이거 좀 끄내기 그런데? 직장 스트레스 관리.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건 아닙니다. 과목 이름일 뿐이에요. 네. 이 병원 간호사로는 최초로 부정맥 관련 국제 공인 자격증도 땄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전 저 보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국내에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이 시험 보지 않겠냐, 합격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시험을 봤죠. 그래서 붙고 나서 줄줄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대물림 되고 있습니다. 시험의 대물림이라고. 처음엔 살아남는 것이 목표였지만 이젠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병원 남자 간호사들이 모였습니다. 퇴근들 준비하시는 건가 봐요? 네. 오늘 퇴근하고 남자 간호사의 모임이 있어가지고 저희 회장님 만나가지고 얘기 좀 하고 이제 출발하려고요. 왔어. 사장님이 참석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석을 못해도 저희 부회장님과 우리 제 재무이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뒤늦게 참석하기로. 저희가 교대 근무다 보니까 모임 특성이 한 번이 아니고 이렇게 순서대로 오는 대로 모이고 이렇게 해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저희가 상교대다 보니까. 이따 봐요. 이따 봐요. 올해 초 병원 남자 간호사회가 정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번씩 만나 얘기도 나누고 남자 간호사들의 권익도 지켜보자는 뜻에서 뭉쳤다고 합니다. 안쪽으로 앉아. 서로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들한테 힘이 되는 남자 간호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한 병원에 있어도 일하는 곳과 근무 시간대가 달라 서로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든 간호사들입니다. 동병상련, 그동안 쌓인 고민과 고충을 속 시원히 풀어놓습니다. ICU에서 올렸다 내렸다 이걸 해야 되니까 너를 위해서 뭐 그 공간을 만들어줄 순 없잖아. 일단은 만들어야지. 제가 만들어야지. 차차 만들어야지. 남자 탈의실 문제. 네, 남자 탈의실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저희 병원 좋습니다. 저희 병원은 훌륭합니다. 여자가 절대 다수인 간호사 사회에서 소수파인 남자로 산다는 것,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조직? 어떤 부분들이 차이가 날까요? 여자 선생님들의 그 여성에 대한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남자랑 다른. 이게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여성의 그런 다수인 그룹에 안에 속해서 뭔가 헤쳐나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 소수다 보니까 자리 잡히지 않은 곳에서 뭔가 발버둥치는 느낌? 거기서 정말 인내도 해야 되지만 위에서 누군가가 잘 끌어주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남자 간호사를 보는 환자들의 시선도 가끔 힘을 빠지게 합니다. 환자분들이 느끼기에는 남자 간호사가 생소하니까 좀 꺼려하는 거죠. 아무래도 사생활이라든지 몸 신체 일부에 대해서 저희가 간호하고 사정하는 데 있어서도 좀 불편해하고, 나는 진심으로 간호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결국에 내 환자인데 다른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받아야 되니까 이게 좀 아쉬웠어요. 저를 만나시면 안 되겠지만 아파서 병원에 오는 거니까 혹여나 해결나 남자 간호사 또는 저를 만나게 되면은 그냥 아들이나 동생이나 친구다 오빠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보면 안 돼요. 저. 이제는 이제 다리 잡혀서 괜찮은데요. 남자 간호사들의 그 진심이 통할 날이 머지않아 곧 찾아오겠죠. 촬영 마지막 날, 병원에서 만나는 남자 간호사들이 이젠 제법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별일 없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거는 없고요. 이따가 한 1시 정도에서 또 신앙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준비되어져 있는 거고. 모든 변화는 처음엔 낯설기 마련이고 당연한 것이 되기까진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옛날에는 뭘 해야 되는지도 몰랐다고 하면 지금은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됐다? 라고 해야 될까요? 공부를 어떤 부분을 해야 되겠는지 그런 부분을 알게 돼서 더 점점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도 남자 후배가 생기겠죠? 심혈관 검사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늘 공부하는 자세로 일한다는 8년차 간호사 유원우 씨. 병원이란 참 신기하게도 하루 조금 여유가 있다 싶으면 다음 날은 꼭 환자가 붐빈다고 합니다. 오늘은 시술 많아요? 네, 오늘은 조금 어제보다는 많아가지고 한 7케이스 정도 됩니다. 7케이스요? 네네. 그럼 되게 많네요. 네, 오늘은 좀 아마 늦게 끝나지 않을까. 이젠 원우 씨도 꽤 베테랑. 하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환자를 만날 때마다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걸 느낍니다. 꾸준하게 공부를 하면은 누구도 따라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 스스로도 계속 발전을 할 거고, 제가 뭐 여기서 1, 2년 근무하고 그만둘 게 아니기 때문에 10년 동안 계속 공부한다면 10년 후에는 훨씬 더 훌륭한 간호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응급실도 초비상입니다. 환자가 부쩍 늘었는데요. 간호사들 말 붙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신이 없네요. 드디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한 3배 되네, 3배 평소보다. 고된 일상에 떠밀려 지칠 때마다 처음 이 일을 선택했을 때의 마음, 그 초심을 떠올린다는 이병걸 간호사. 앞으로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을까요? 저는 그냥 간호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남자 간호사도 아니고 어떠한 훌륭한 간호사라는 얘기도 듣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냥 간호사이길 바랍니다. 그냥 모든 환자분들, 보호자분들한테 아, 저 사람은 간호사구나라는 그런 말을 듣는 게 가장 좋은 호칭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편견 없이 바라보면. 그 여자만의 섬세함이 있다면 남자만의 섬세함이 또 따로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남자 간호사들한테 많은 기대를 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은 분명 허물어져야 할 겁니다. 우리 사회의 오랜 관념을 깨고 의료 현장에 새로운 풍경을 그려가고 있는 미스터 나이팅게일. 여러분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